노년의 침묵이 필요한 진짜 이유. 노년의 침묵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전해주고 싶은 조언도 넘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가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젊을 때는 말이 힘이었습니다. 할 말은 해야지, 내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의 때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능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전혀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설명할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솔직할수록 관계가 틀어집니다. 노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첫째,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늘어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말하고 싶고, 친구가 실수하는 걸 보면 내 경험으론 그건 아니야 하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가 그 나이 때는 하면서 과거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립니다. 설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립니다. 또 시작이네 꼰대 같아. 요즘 세상은 달라요 하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했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지? 내가 직장 생활 30년 했으니까 조언 좀 해줄게. 상사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동료들하고는 이렇게 지내고 하면서 30분 넘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네 하고 듣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핸드폰만 보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너 내 말 듣고 있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 시대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방식은 요즘 안 통해요 하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하며 섭섭해했지만 아들은 저는 조언 안 구했어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더랍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쌓입니다. 솔직함이 간섭으로 바뀌고 조언이 강요처럼 들립니다.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둘째, 침묵은 관계의 선을 지켜줍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자식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며느리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친구가 돈 관리 엉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고쳐야 해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제 일에 간섭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괜찮은데요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래? 나이 먹고 경험 많아서 하는 말이 하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설득할수록 관계는 나빠집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 싸우고 맙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육아에 대해 계속 조언했답니다. 아기한테는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애 새 키워봐서 아는데 하면서 계속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지만 나중에는 폭발했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육아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했지만 며느리는 도움 아니에요. 간섭이에요 하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이 관계의 선을 지켜줍니다. 셋째, 말은 돌아오지만 침묵은 남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 섭섭해서 내뱉은 말,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 돌고 돌아서 소문이 되고 왜곡되고 당신한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을 걸 안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침묵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 말 안 하길 잘했어, 참길 잘했어 하는 안도감만 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식한테 너희들은 부모 생각도 안 해. 나 혼자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무시하네 하고 소리쳤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이 상처받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화가 나서 그랬지만 진심은 아니었는데 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은 돌아와서 당신을 찌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평화롭게 남습니다. 넷째, 침묵은 존중을 만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또 뭐라고 할까? 맨날 똑같은 소리야, 또 시작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어르신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한 번 하시면 중요한 말씀이야 하면서 귀 기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수다쟁이의 100마디보다 무겁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고 자식들이 얘기할 때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는데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한마디 했는데 온 가족이 귀 기울여 들었고 결국 할머니 의견대로 결정이 났답니다. 자식 중 하나가 평소에 말씀 안 하시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분명 중요한 거야 하더랍니다. 침묵은 존중을 만듭니다. 말을 아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다섯째, 노년의 침묵은 지혜로 보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은 게 능력이었습니다. 토론 잘하고 설득 잘하고 말발 좋은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힘은 말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저 어르신은 말씀이 없으시네 하는 게 비판이 아니라 존경이 됩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게 지혜로우시다,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멋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서도 말이 많으면 왜 저렇게 말이 많으시지? 좀 조용히 계시면 좋을 텐데 하면서 가볍게 봅니다. 노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말이 많았는데 70세가 넘어서 침묵을 배웠답니다. 이제는 말을 아껴야겠다 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예전보다 무게감 있어졌어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귀 기울이게 되어 하더랍니다. 침묵이 할아버지를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수록 무게감이 생기고 침묵할수록 관계가 편해지고 참을수록 후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할 말은 해야 해. 내 의견을 밝혀야 해 하며 적극적으로 말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릅니다.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자, 꼭 필요한 말만 하자, 침묵이 답일 때가 있다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말을 안 해서 서운한 관계보다 말을 해서 틀어진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설명하려다 오해받고, 조언하려다 간섭이 되고, 솔직하려다 상처 주고, 걱정해서 한 말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침묵하세요.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멈추세요. 설명하고 싶어도 삼키세요.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침묵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이제는 말을 가려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기세요. 그게 바로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